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집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을 망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내 집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꼭 필요로 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심리적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내 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시는 그런 고통에 빠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또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분도 심리적 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애나 어른이나 내 집이 있고 없고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만족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정서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내 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다는 거. 이것 또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집에 대한 애착감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의 집이라면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싫은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 내가 내 돈 들여서 고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은 차이가 바로 행복감을 줄이느냐, 행복감을 키우느냐, 이러한 차이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지수와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내 집이 없다는 것은 행복지수와 다소 멀어진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경제적 이익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니 해도 부동산, 즉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자들은 전세가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세를 또 사시겠지만은 집이 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례를 놓고 본다면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죠. 21평 아파트인데요. 여기 맨 밑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1989년도 10월 달에 상한가가 5,500만 원, 하한가가 5,500만 원이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맨 위를 한번 보시면요. 2019년 9월 달 시세인데요. 상한가가 4억 2천만 원, 하한가가 3억 9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1989년도 5,500만 원에 비한다면 무려 7배에서 8배가량 이처럼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노후 대책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한 월세를 내놓고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어차한 순간 내 아파트를 용모기지로는 이용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득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러한 내 집을 다음 세 가지와 같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정말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 집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집을 팔아서 사업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즉 사업 자금으로 집을 팔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장사하시는 분,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 내가 장사하겠다, 사업하겠다, 치킨집 차리겠다, 옷가게 차리겠다, 기타 등등 뭐를 차리겠다.
거의 대부분이 장사하든 사업이든 안 되시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00명이 창업을 한다면 1명은 성공하고 나머지 99명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집을 팔아서 뭐 사업하겠다, 뭐 식당 하겠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로 본다면 집을 팔아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식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요거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시드머니를 하겠다. 즉 30평대를 팔아서 20평대로 이사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 30평대 아파트를 팔아서 20평대로, 그것도 도심에서 이제 도심 외곽으로 빠졌어. 그 돈을 해가지고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거 5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주변에 놓고 한번 보세요. 예전에 집을 팔아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나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10년 전, 20년 전에 집을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시세 차익이 더 올라갔다. 이런 분들이 월등히 더 많지 않습니까? 즉, 집을 팔아서 무슨 투자의 목적으로 쓰겠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집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세 번째로 본다면 자녀 사업자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죠. 즉,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무슨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창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자녀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업체를 더 키우고 싶다. 아니면 지금 불황이라서 사업체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면 창업을 하든 축소를 하든 사업체를 확대를 하든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본인들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창업을 한다면, 또 축소를 하고 확장을 한다면 우리야 자녀분들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든 간에 또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돈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만약 돈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집 담보 잡히면 요즘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이자가 2 내지 3%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 사업이에요.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자가 2 내지 3%니까 요 정도 이자는 제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집을 담보 잡힐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경매당하고 마는 거죠.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느껴보고 상담하고 또 직접 연구해본 결과로 놓고 본다면 부모님 집을 담보 잡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 성공한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요것 또한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결국 본인도 망하고 부모님도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4년 전에 이 36평 하는 모 아파트를 경매를 이제 받은 적이 있죠. 이때 낙찰 금액이 3억대였다는 겁니다. 명도를 하러 집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집주인이 바로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요. 어르신이죠. 은퇴하신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그런데 연금도 나오시는 분이 왜 이렇게 경매를 당하셨냐? 그러한 이유는 막내 아들의 사업 자금 때문에 융자를 잡히신 거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보면 지금 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요 어르신께서 막내 아들한테 융자만 안 해줬더라도, 즉 경매만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시세 3억짜리가 지금 7억 됐으니까 1년에 1억씩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은퇴하신 요 어르신께서
무엇을 하셔가지고 1년에 1억씩 돈을 모으시겠어요? 또한 꼭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르신이 겪으신 그런 속쓰림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내 집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다가오고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슬픔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집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첫째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화하는 거. 두 번째는 집을 팔아서 투자 자금화하는 거. 세 번째는 집을 담보 잡혀주는 거.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내 집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시지 마세요. 또한 어떤 경우든 내 집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돈 버는 길이고 그게 바로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